안녕하세요. 버드모입니다. 지난 8년 동안 혼자 여행하면서 100개국을 다녀왔어요. 저에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여행을 가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겁 많고 조용하던 아이가 어떻게 여행자가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1991년 7월 11일 서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요. 저는 겁이 진짜 많았고 낯가림도 심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건 늘 부담이었어요. 1995년쯤에 저희 어머니가 아역 모델 공고에 제 사진을 넣으셨는데 그게 덜컥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잠시 모델 활동을 했었답니다. 문제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울기 바쁜 아이였다는 거예요. 빛이 눈부신 것도 낯선 어른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도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 유년 시절은 화려하거나 특별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시선 속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근데 조금 신기한 건 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제가 계속 반장을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앞에 서게 되는 역할을 맡았어요. 상장도 정말 많이 받았고 성적도 항상 순위권이었어요. 아마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겁이 많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건 아니구나. 조금 떨리더라도 한 발 더 내딛으면 새로운 모습이 나온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제 첫 번째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의 발령으로 저희 가족은 대만으로 이사를 가요. 갑자기 낯선 학교, 낯선 친구, 다른 언어까지 친구들은 모두 한국에 있고 저만 혼자 다른 나라에 있었어요. 그 시점에 사춘기까지 겹치면서 마음 둘 곳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붙잡은 게 인터넷이었어요. 11살이던 저는 당시 큰 포털 사이트에 게임 카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카페가 포털 전체 순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규모가 커져요. 근데 제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관리자 한 명이 글쎄 게시판을 통째로 지우고 사라졌고 그날로 카페는 무너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뭔가를 만들고 운영하고 사람을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해외에서 사는 일도 언뜻 보면 두렵지만 의외로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건 제 인생에서 두 번째 계기였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수능에서 아주 크게 미끄러졌어요. 그렇게 단국대 공대에 입학을 했는데 여기서는 더 못 버티겠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이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편입을 결심하게 돼요. 핸드폰도 끄고 약속도 다 끊고 1년 동안 오로지 공부만 했어요. 그 결과 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느꼈어요. 내가 나를 위해 한번 제대로 움직이면 인생이 진짜 바뀌는구나. 그게 제 인생의 세 번째 반전이었어요. 대학에서 처음으로 수업이 재미있다는 걸 느꼈어요. 마케팅, 영상, 콘텐츠 기획까지 제 성향이랑 완벽하게 맞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광고 기획자가 되었습니다. 야근이 많고 박봉인 업계라는 걸 알았지만 새벽 3, 4시까지 제안서를 써도 버틸 만큼 일을 즐겼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인턴이 내놓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광고주가 싫어할 거예요. 수치가 안 나와요 라고 제 스스로 막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숫자만 맞추는 사람이 되어버린 저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리를 달기 직전에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고난이자 또 새로운 출발점이었어요. 퇴사하고 잠깐만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항공권을 결제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떠나보고 생각하자 뭐 그런 느낌으로 시작한 게 430일 세계여행이었어요. 첫 시작은 동남아였어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까지 그냥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버스 시간을 모르면 기다려보고 길을 잃으면 그 동네를 좀 더 걸어보는 뭐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러다가 인도를 가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내가 알고 있는 보통이라는 기준이 싹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너무 강력해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는데 그럴수록 세상을 보는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팔에서는 히말라야 트레킹에 도전해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배낭은 너무 무겁고 여기까지 온 걸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또 눈이 겹겹이 쌓인 산맥을 바라보면 이런 장면을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울컥했어요. 그리고 제 여행은 더 멀리 이어졌습니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터키를 지나서 동유럽을 돌고 비행기를 한 번 더 타고 중남미로 건너왔어요. 멕시코 산크리스토발이라는 동네에서는 한 달을 살면서 살사와 스페인어를 공부했습니다. 단골 가게도 생기고 골목길에 인사하는 얼굴도 생기고 내가 여기 조금은 섞여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뒤로도 중남미 여러 나라들을 다녔는데 나라를 하나 옮길 때마다 사람들의 리듬이나 표정이 바뀌어서 그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어떤 도시는 위험해서 긴장했지만 또 어떤 도시는 이상하게 편안하고 또 다른 도시는 다시 오고 싶을 만큼 너무 좋았고요. 430일 동안 저는 아주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세상이 마치 동시에 숨을 멈춘 것처럼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 길고 넓었던 여행을 갑자기 멈추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건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료였습니다. 430일 여행이 끝나고 갑자기 한국에 돌아왔을 때 집에 있으니까 손은 멈춰 있는데 생각만 계속 돌아가고 여행을 스스로 끝낸 게 아니라 끊겨버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집 근처를 걷다가 이제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하지? 이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게 서울에서 해남 당근마을까지 600km 국토대장정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메고 말없이 걷고 저녁에는 지쳐 쓰러져 잠에 들었어요. 그 단순함 덕분에 머릿속이 처음으로 조용해졌어요. 내가 멈춘 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국토종주가 끝났을 때 저는 다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가볼 수는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 웅크려 있던 순간이 회복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떠나려고 하니까 막상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국경이 닫혀있던 시기라 선택지도 많지 않았고 그때 제일 처음 떠오른 게 산티아고 순례길이었어요. 프랑스 작은 도시에서 출발해서 800km 넘는 길을 하루에 20에서 30km씩 걸었어요. 아침마다 배낭을 짊어지고 신발끈을 묶고 길 위에 발을 딛는 그 순간이 되게 이상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걷다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들다가 또 어떤 날은 갑자기 430일 여행에서 끝맺지 못했던 감정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저 스스로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각자 다른 이유로 걷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듣다 보면은 저도 제가 왜 걷고 있는지 조금씩 찾게 되더라고요. 왜 여행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 사람이지? 이 질문들이 순례길 동안 조금씩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도시 산티아고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성취감보다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순례길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바깥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아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영국이었어요. 워킹홀리데이로 1년 동안 일도 해보고 여행자가 아니라 현지에서 사는 사람의 리듬을 처음으로 배워갔어요. 영국 수도시도 자주 놀러 다니고 유럽에도 짧게 다녀오면서 예전에는 겁이 많은 성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영국 생활이 끝날 때쯤에 이번에는 진짜 큰 결정을 했어요. 아프리카를 육로로 종단해보기로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서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나미비아, 라마곤까지 버스를 계속 갈아타면서 진짜로 대륙을 가로질렀어요. 엄청 위험할 때도 있었고 힘든 날도 되게 많았는데 그 여행이 끝났을 때 후련함과 동시에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겠다 처음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세계 여행은 세상을 넓히는 여정이라기보다 저라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종단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 여권에 찍힌 나라를 다시 세어봤어요. 그때 숫자가 87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애매하게 많이 갔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숫자를 보는 순간 13개국만 더 하면 100이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거창한 목표라기보단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이었고 또 대단한 도전이라기보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무리해볼까? 이런 감각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13개국을 어떻게 채울지 지도를 펼쳤는데 솔직히 이미 웬만한 곳은 다 가봤고 남아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비싸거나 멀거나 아니면 좀 위험한 곳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끌렸던 건
중앙아시아와 유럽 남부에서 북쪽 끝까지 올라가는 루트였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100개국을 아주 멋있게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이사이 새로운 나라들을 하나씩 채우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유럽의 가장 북쪽 노르웨이 노드캅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엄청 불고 풍경은 단순한데 아름다웠어요. 와, 진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100개국을 채우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여행은 안 해요?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끝났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돌아보면 저는 그냥 혼자 세계여행을 다닌 게 아니었더라고요. 길 위에서 만난 장면들을 조금씩 기록하다 보니 그 기록이 쌓여서 여행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겼고요. 그걸 계기로 브랜드들과 협업도 하게 됐고 방송에도 나가보고 강연도 하고 결국엔 책까지 출간하면서 여행작가라는 새로운 직업도 갖게 됐어요. 이 모든 게 거창한 계획 때문이 아니라 그냥 눈앞의 작은 선택들을 조금씩 해왔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보고 싶어서 걸었고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떠났고 조금 더 남기고 싶어서 기록을 했을 뿐인데 그게 제 인생을 이렇게 멀리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끌리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계속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더 많은 장면을 만날 수 있는지 저 스스로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